다시 시황 말씀드리면 진짜 중요하니까 이건 꼭 들으세요. 오늘은 중요합니다. 지금 현대차랑 삼성전자 왜 이렇게 안 좋나요? 오늘 장에 오전에 좀 좋다가 시황 자체가 조금 그러네요. 현대차 삼성전자 안 좋네요. 오늘 쇼텔리가 정리해드릴 부분은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왜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따라오시면 더 좋은데 잘 따라오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왜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왜라는 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체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이유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조금 들으실 수 있게 정리를 해봐 드리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쇼틀리가 계속적으로 구독자분들 뿐 아니라 시청자분들 모두에게 반도체 소부장만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소부장 한 종목만 잘 때리셔도 충분히 수익 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간에 제약주들도 많이 올랐고 철강주도 올랐고 해운주도 많이 올랐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수익이 나는 부분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그렇다면 최대한 내가 장이 안 좋아졌다 손 치더라도 손실이 안 날 수 있는 섹터와 손실이 안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는 앞으로 향후 미래 발전 방향이 어떤지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따져볼 때 반도체 소부장이 구독자분들, 특히 전업이 아니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는 해도 돼요. 저는 제약주도 해도 되고 해운주도 해도 되고 다 해도 돼요. 전업이고 다른 구독자분들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그동안 경험치가 있고 지금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는 그동안 해 오셨어도 경력이 크게 막 5년이 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한두 분 있지만 그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만 관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야기 드린 대로만 따라오셨다면 센스 있게 따라오셨다면 수익도 나쁘지 않게 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쯤 되셨다면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머릿속에 딱딱 떠오르고 그 종목들의 매출이 딱딱 떠오르고 수급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벌써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근데 아직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뭐 제가 한마디 했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구독자분들도 그동안 나는 뭐 유통업 많이 보고 있었으니까 난 이것만 해왔다. 그런 분들은 또 바로 뭐 반도체 소부장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하던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쇼틀리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을 천천히 호흡을 길게 가지고 맞춰 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쇼틀리가 정리해 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 메모에 써놔 드렸는데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쇼틀리가 가장 강하게 말했던 부분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에요.
미중 무역 분쟁 이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드릴 때 정당까지도 함께, 그냥 같은 정당의 대통령이 바뀐 게 아니고 정당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새롭게 취임한 대통령이 많이 정책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당을 각각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요구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가장 강하게 바뀔 수 없는 부분, 바로 짚어드린 부분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어느 당의 어느 대통령이 돼도 미국 역시도 이제는 회피할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속적으로 체크하라고 말씀드렸고, 전 세계 1등 나라라는 겁니다. 미국이 경제 성장에 따지면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 누군가 제가 됐다라 해도 반드시 자기의 영역 표시를 할 거라고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바이든 역시도 이제는 지금 현 상황이 코로나 장세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취임할 당시에 코로나가 엄청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도 맞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는 신규 확진자도 줄어들곤 있어요.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든의 행보를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상당히 중요해요. 미국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고 나면 각국 나라의 가장 뛰어난 책사들이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취해 나갈지는 금융시장에서는 더욱더 중요하고 민감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이든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 주요 섹터군들이 신재생 산업이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산업.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시세 분출을 해 주었죠. 그리고 기후정상회의도 조만간 잡혀 있고, 이런 부분들도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눌림목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들은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왜 쇼틀리가 반도체 소부장을 계속적으로 밀 수밖에 없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에는 반도체 소부장을 빼고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무너진다 해도 다른 부분에서 반도체는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아니 의료가 무너진다 해도, 코로나 때문에 의료의 기능이 완전 마비 상태가 된다 해서 무너진다 해도 반도체는 더 쓰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분야든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분야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느 한 섹터군이 무너진다 해도 반도체는 리스크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내가 투자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역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수익이 아니에요.
손실이 안 나는 거를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데 수익만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항상 피멍 들고 깡통 차는 거예요. 가장 리스크가 적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에 가장 적당한, 가장 맞는, 알맞은 섹터라는 거죠. 그리고 성장성 말할 것도 없죠. 지금도 보시잖아요. 이제는 자동차 회사에서도 반도체가 없으면 생산 라인을 정지해야 돼요. 이 정도는 9시 뉴스만 보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젠 아실 겁니다. 반도체가 없다면 이어질 수 있는 산업이 없어요. 아니 현대차 공장 막 으리으리하게 막 지어놓고 뭐 이런 뭐합니까? 반도체 없으면 신차를 생산해 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계속 포터만 찍어냅니까? 예. 포터는 많이 안 사잖아요. 산업용으로만 쓰이고 영업용으로만 쓰이는 것들이지 포터만 계속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라인마다 정해져 있어요. 이쪽 라인에서 제너시스 생산하던 라인이면 한 번에 막 교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도체가 중요한지는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을 저도 이 정도 알아요. 구독자분들도 이 정도 알고, 그런데 세계 1등 국가인 미국의 바이든의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바이든 정부의 참모들은, 그 참모의 참모들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지를 더 말할 게 없죠. 예,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다 그냥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예, 포털 사이트에 미국, 중국 반도체만 치셔도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줄줄줄 나와요. 뉴스들이. 반도체 전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중국이 한번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막 했죠. 도전했죠. 안 됩니다. 중국이 왜 한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중국이란 나라가 왜 세계적인 인류 기업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좀 더 한가할 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걸 정리해야 되니까 미국은 다릅니다. 예, 미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거예요. 지금 굴기란 표현 좀 그러네요. 미국 원래 뭐 1등이었으니까. 예, 삼성전자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 않아요. 생산량 같은 것들이 또 다르고 여러 가지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표현을 그냥 1등, 2등 하는 거지 꼭 이렇게 수치적으로 정하긴 좀 정률적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지금도 반도체 강국이에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뭘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장 큰 수요처일 수도 있는 중국하고도 대결 구도로 가겠다 이거예요. 구독자분들 중에 연배가 좀 있으시거나 사회적 경험이 좀 많으시거나 하시면 아마 그 예전에 이런 뉴스들 기억하실 수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치킨 게임 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어요. 뉴스에. 그냥 무조건 때려 붙겠다 이거죠. 가격 낮추고 때려 붙겠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게 다 죽여버리고 가겠다라는 거죠. 아, 치킨 게임 하겠다고 이건희 회장이 선언하고 나서 삼성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지금 미국이 완전히 중국 한번 죽이고 가겠다라는 거죠. 죽이고 가겠다라는 것은 규제로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가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기술 격차를
한 번 더 벌리겠다라는 거죠. 해자를 높이겠다. 따라올 수 없게. 구독자분들이 여러 가지 산업 분석을 하면 2등 기업이 쫓아갈 수 있는 그 기술력이 빠르게 쫓아갈 수 있는 기업군인지 아닌지, 이런 섹터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나와요. 해자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는 한 번 놓치면 상당히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의 참모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직언을 하던 해서 바이든을 움직이던 해서 하는 거죠. 바이든 역시도 이런 걸 받아들였다라면 똑똑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포털 사이트에만 찾아보세요. 미국, 중국 반도체만 치셔도 줄줄 나와요. 뉴스가 그동안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5월달 6월달이 될수록 어떻게 시장이 바뀔 건지 나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당장 수익을 낸다 안 된다, 오늘장에 반도체 소부장 다 잘 가잖아요. 쇼틀리가 무조건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빼고는 안 돼요. 주력은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그리고 6월 전에 시황을 계속 봐오셨다면 6월 전에 대세 상승장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가 대세 상승했던 전고점을 강하게 뚫는 장은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가 많이 올라도 지금 뚜렷한 섹터군이 없고 대장주가 없습니다. 제약주군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하실 분들은 하세요. 저랑 상관없는 거니까. 뭐 제 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두 종목은 대박 터질 수 있겠죠. 지금 자리도. 뭐 모더나 이야기 계속 나오고 거점 군으로는 뭐 아시아 뭐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 우리나라 나쁘지 않잖아요. 기술력 좋고 환경 좋고 기업하기 나쁘지만 외국 기업에게는 또 힘을 못 쓰고, 그렇다면 외국 기업은 기업하기도 좋고 나쁘지 않은 여건이니까 올 수도 있죠. 그런데 누가 올지, 지금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내가 압니까? 이건 완전히 노름이잖아요. 투자가 아니잖아요. 투기잖아요. 이 중에 하나 내가 골라잡기 하겠다라는 거는. 쇼틀리가 왜 투기라고 말씀드리냐면, 반도체 소부장도 뭐 10종목 중에 하나 골라 잡아야 되잖아요. 또 맞아요. 똑같아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한 뉴스가 지나갔을 때, 이슈가 되는 뉴스가 지나갔을 때, 그 뉴스에 해당 안 되는 종목을 내가 골랐다라면 그에 따른 리스크는 너무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서 골라서 삼성전자 투자한다는데 내가 골라야겠다 골라서, 근데 삼성전자랑 내가 고른 기업이 하필 그 전까지는 잘 납품을 하던 데인데 하필 고르고 나니까 사이가 안 좋아져서 납품 안 하게 됐다 해도 충분히 손절할 수 있는 라인들을 줍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그렇게 제약주 잘못 들어간 거에 비해서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됐을 때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됐을 때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러한 시황이 지나갔을 때 내가 수익이 안 났다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했잖아요. 상승장이 왔을 때, 내가 조정장에서 저가 매수 못하고 상승장이 왔을 때 매수 못했으면 이번 장은 버리시라고, 다음 장에 다시 맞춰서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쇼틀리가 왜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하는지 오늘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 세계적인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하면 그냥 전 세계적인 이슈예요. BTS가 미국 가서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럼 전 세계적인 인기잖아요. 그냥 미국에서 이슈가 되면 전 세계적인 거예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쇼틀리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기 전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바이든이 움직이기 전부터 반도체 소부장을 왜 이렇게 강조했냐? 시장에 시황이 나오기 전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당연히 삼성에선 알겠죠. 반도체 소부장, 미국과 중국, 미국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삼성전자의 사장이라면 그 정도는 체크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투자한다. 대략적으로 봐도 50조에서 100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수치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뭐 50조 정도, 뭐 30조에서 50조 이렇게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적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겠죠. 왜냐하면 단순하잖아요. 전자제품 매장만 가도 매년 신제품이잖아요. 투자를 안 하면 될 수가 없는 산업이에요. 전기전자는. 특히나 최첨단 전기전자는. 반도체 산업에 삼성전자가 지금 평택에만 30조 이상을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30조 투자요. 더 볼 게 없죠. 더 볼 게 없습니다. 더 따질 게 없어요. 따져 물을 게 없어요. 평택에 그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면 반도체 소부장 업종, 그 중에 특출난 업종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많이 하신 분들은 좀 더 핵심이 되는 종목군들을 컨택하시면 수익률이 더욱더 좋겠죠. 반도체 소부장만 보시라고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반도체 소부장만 보셔야 돼요. 그동안 조금 답답하셨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계속 떠드는데 아니 해운주도 잘 가고 철강도 잘 가고 이런데 계속 안 가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요. 구독자분들께서 답답하셨을 수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나고 보시면 반도체 소부장이었구나 하실 거예요. 지금도 오늘 같은 날도 반도체 소부장 다 잘 가잖아요. 가면 다 잘 가잖아요. 오늘 상승하는 종목군에 내가 반도체 소부장을 그동안 많이 공부해 왔는데 오늘 상승하는 종목군에 내 종목이 없다. 그거는 본인 탓이죠. 그 부분은 조금 더 공부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그래서 오늘 시황 정리를 꼭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 반도체 소부장 종목, 반도체 소부장은 무조건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다고 지금 막 사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익 계속 날 때, 예. 수익 계속 낼 때 분할 매도해서 수익 실현 하시면서
현금 비중 확보해 두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현금 비중 확보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대세 상승은 아직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반도체 소부장이 아니란 게 아니라 시장이 오늘 같은 날도 보세요. 어느 정도 이슈가 되는 테마고는 떠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현대차가 추세를 안 잡아요. 쇼틀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추세 못 잡는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없는 말 안 합니다. 예. 삼성전자, 현대차의 시황 잡는 사람 드물어요. 구독자분들이 냉정히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약간씩 이슈 올 때 계속 안 간다 말씀드렸어요. 현대차 같은 거 뭐 하루에 막 많이 오른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때도 안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쌓이고 지나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쇼트리가 정리해 드리는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화면 보시면 바이든의 이야기들, 바이든의 행보에 대해서 무조건 주목해서 이슈를 찾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반도체 소부장, 둘째로는 기후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 부분으로는 관심 가져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바이든이 취임 전부터 신재생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시황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분할 수익 실현하시라는 겁니다. 쇼틀리는 반도체 소부장만 지속적으로 강조드렸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한 시황이에요. 여기에 뭐 다른 건 대입하시면 조금 틀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주 부분은 제가 항상 조심하시라고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대응을 내가 진짜 잘한다, 빨리 할 수 있다, 뭐 소액이니까 상관없다, 뭐 본인의 판단에 하시는 거죠. 제가 뭐 해라 말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 반도체 소부장만 잘 하셔도 리스크 없이 충분히 지금 전반기에 수익 충분히 나셨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 시황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